미국이 이제는 우리 안보를 보장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중국 위안화 기반의 이 페트로 위안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버 좋은 무한하드입니다. 자, 여러분, UAE가 지금 미국에 달러 수합 긴급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나라도 환율이 1,500원 넘어간다, 1,600원 넘어간다 할 때 뭐 달러 수합을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IMF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무제한 달러 수합 막 이런 거를 미국한테 뭐 요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UAE가 저는 이 지금 미국 이란 전쟁 시작할 때부터 제가 조금 걱정을 했었죠. 이거 UAE가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걸프국들 중에 몇몇 나라들이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UAE가 저번 주에는 뭐 중국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지금 미국에 달러 수합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전쟁 이후에 이 지금 중동 국가들의 이 산유량 일일 산유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졌다. 그래서 UAE는 미국에 달러 수합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금이 지금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UAE가 지금 달러 수합 안 해주면은 위안화 거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미국 재무부를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서 왜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의 패권이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페트로달러가 어떤 이런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트로 위안 그다음에 이제 금이 얼마나 더 이렇게 중요해지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AE 중앙은행이 미국 재무부에 지금 연준에 긴급 통화 수합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UAE가 원래 지금 기름 팔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중개무역 해주면서 싱가포르나 이런 스위스나 홍콩처럼 원래 미국 재무부랑 연관돼서 달러로 이렇게 지금 페트로달러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관광이나 그다음에 UAE 경유해서 두바이 경유해서 이렇게 지금 갈 수 있게 해주면서 그걸로 많이 벌었잖아요. 여러분들 두쫑코 아시잖아요. 두바이 쫀득쿠키 그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뭐 이거 유명하잖아요. 상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거 농담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로 좀 두바이가 유명한데 목적은 뭐냐? 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고요. 지금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산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의미는 뭐냐? 오일머니 국가도 달러 부족이 나오고 있다. 왜냐? 전쟁 때문에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UAE가 여기서 꺼낸 게 약간 미국 재무부를 협박하는 게 달러 고갈로 이제는 위안화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미국 재무부를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UAE는 달러 부족 시 위안화 등 대체 통화를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이런 압박 카드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위안화로 걷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UAE도 이제는 위안화 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직격탄이 이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란의 공격과 그다음에 호르무즈 봉쇄,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원유 수출이 차단됐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안 되고 하니까 달러가 유입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외환 수입 구조 자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달러 스와프를 요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산유량이 급감했죠. 아까 사우디가 22.9% 마이너스 됐고요. 이라크가 61.2%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산과 전쟁 영향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이 되고 그다음에 급전 조달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지금 UAE가 파키스탄에 빌려준 차관을 빨리 갚아라 이렇게 압박을 줬잖아요. 근데 그 차관을 사우디가 갚아주면서 파키스탄 그쪽 용병들이 사우디에 와서 지금 주둔하고 있죠. 저번 주부터. 그래서 그렇게 지금 걸프국들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걸프 국가들은 약 100억 달러에 지금 긴급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면 공모가 아닌 비공개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내부 수합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UAE랑 바레인이 5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 서로 급하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 지금 같고요. 이 두바이가 이 UAE의 금융 허브인 두바이가 흔들리고 있죠. 왜냐?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면은 자본이 당연히 이탈하겠죠. 왜냐? 안전자산 지역인지 알았는데 중동이 이런 전쟁 때문에 위험이 되면 여기에 들어왔던 자본들 있잖아요. 금융 허브잖아요. 그냥 돈이 왔다가 금방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지금 리스크가 커지면 바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달러 수합을 긴급 요청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흐름을 정리해 드리자면 전쟁 때문에 수출이 막히면서 달러 유입이 끊겨버리고, 그다음에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수합을 요청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위안화 카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 의존에서 이제 탈달러 압박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변화가 오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나 주식이나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UAE는요, 여러분들 지금 뭐 금융의 허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콩이랑 이런 데처럼 달러 페그제를 해버립니다. 달러 페그제가 뭐냐? 그러니까 1달러에 3.67 디르함이라고 해서 자기 UAE 그 환율에 맞춰서 이렇게 페그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연결되어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그대로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페그제를 하려고 하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AED랑 USD 이 교환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러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게 금융 허브의 이런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 아까 달러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석유 수출이 지금 막혀버리면서 달러 페그 유지가 어려워졌고요. 그걸로 유지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봐봐요. 원유 수출이 막혀버리면서 달러 유입이 급감해 버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투자자들은 또 불안하기 때문에 돈 찾고 나가겠다. 그래서 자본이 또 유출되고요. 달러 수요는 또 다시 또 폭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들고 나가는 달러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압박이 발생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이거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두바이의 삶이 조금 끝났다. 그래서 화려하고 세금 없는 인플루언서들의 이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두바이에 이 드론 떨어질 때 우리나라 코인 유튜버들도 막 자기 사는 빌딩에 막 드론 맞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사시는 곳이 두바이였잖아요. 왜냐? 두바이가요, 소득세라고 해야죠,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두바이에 정착해서 사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축구 선수 이 맨유의 리오 퍼디난드 있잖아요. 이분도 여기 두바이에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철수한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두바이에 많이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 때문에 미사일 드론 이런 공격이 이 두바이 일대에 계속 하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제는 안전 우려와 이런 사업 피해를 이유로 이제는 떠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국 거주자들도 지금 이렇게 탈출하고 있다. 이 데일리 메일 영국이 지금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열도 지금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 검열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자유가 이제 좀 차단돼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탈출 러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충격 플러스 외국인 탈출,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후퇴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두바이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 공격은 뭐 이미 뭐 이렇게 두바이 타워나 이런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이런 데도 공격이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이거 탈출해야겠구나. 그리고 원래는 두바이가 경유가 됐었고, 그다음에 관광 단지로 이게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누가 여기에 관광을 가고 누가 여기에 경유를 하겠어요. 지금 여기 비행기들도 이제는 중동을 경유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거의 뭐 두바이는 큰일 났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면제의 꿈도 이제 사라지냐. 원래 이 조세 피탈처라고 하죠. 이 개인 소득세, 이 UAE는 여전히 개인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근로소득 대부분의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다는 점이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많이 인플루언서들이 두바이에 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두바이가 이게 살다가는 내가 미사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하니까 다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열을 해버리니까 자유가 점점 이렇게 차단됐다 느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 본국으로 가겠다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달러를 찾아서 본국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UAE가 지금 이런 통화 스워프를 이렇게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그제 붕괴 시 이 달러 페그제가 붕괴되면 시나리오가 뭐냐, 만약에 달러 부족이 심화되면 디르함 가치가 급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버리고요. 수입 물가가 폭등해버리겠죠. 여기가 뭐 뭘 생산하는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폭증을 해버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이제 패닉이 올 거고, 그다음에 자본의 대탈출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이제 금융위기로 직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페그제를 하는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사우디나 홍콩이나 이런데 이 달러가 없으면요,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메시지는 오일머니 국가도 달러가 부족하다.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달러 유동성 긴장의 신호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UAE가 미국에 또 경고를 했죠. 달러 빨리 내놔. 달러 내놓지 않으면은 나 이제 위안화로 거래할 거야. 막 이렇게 트럼프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UAE는 중국 위안화로 이제는 비달러 통화로 이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는 페트로달러가 이제는 점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안전망으로서의 이 달러 수합 라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는 위안화 거래도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이미 근데 사우디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에는 위안화로 원래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위안화 거래가 더 이제 편해지면 그걸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달러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이제는 세계 단일 통화 외에 진짜 이제 중립적 가치 다극화가 시작되면서 금과 은의 이제 장기적인 강세를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는 진짜 UAE 지금 두바이가 흔들리면서 이 페트로달러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최근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걸프 지역 이 에너지 인프라와 해상 물류가 흔들리면서, 여기 나와있죠, 아랍에미리트 UAE가 지금 미국에 달러 스와프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응하지 않을 경우는 위안화로 이제는 석유를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유동성의 이 당장 유동성 위기라기보다는 이 달러 중심의 이제 페트로달러가 흔들리고 있고, 대한통화와 대한결제망의 이런 수단이 테이블 위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진짜 점점 더 이게 제가 예전부터 뭐 루머로 되고 있고, 그냥 뒤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다, 달러 거래 말고 위안화 거래가 조용히 되고 있다 하는데, 이제는 이란 전쟁 이후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위안화 통행세를 걷는다, 그것도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UAE가 지금 이렇게 위안화 거래를 하겠다, 이런 것도 거의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중국 위안화 국제화, 그다음에 브릭스 플러스의 확대, 금은 원자재 매수 확대 등과 맞물려 향후 이제는 달러는 자산, 그다음에 원자재는 담보라는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과 은이 진짜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유 수출이 봉쇄되고 해상 물류가 차질이 생기면서 달러가 부족해지는데, 왜 달러가 부족해지면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아랍에미리트는 이 페그제라잖아요. 달러 페그제라니까 달러가 진짜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요. 네, 워싱턴에 지금 이렇게 달러를 좀 줘라. UAE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이렇게 워싱턴에 계속 재무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UAE는 약 2,7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막대한 국부 펀드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지급 불능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원유 수출과 투자자 신뢰도가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지금 페그제와 그다음에 달러 스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잘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달러를 못 받으면 위안화로 석유를 팔 수가 있다. 중국한테는 이제는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UAE 측 인사들은 전쟁으로 인해 이 달러 수입이 줄고 미국이 이제 스와프를 제공하지 않아 달러 부족이 심해지면 중국 위안화나 기타 통화로 이제 원유류 가스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점점 더 이제 이 전쟁이 지금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위안화 옵션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강화되면서 브릭스 플러스, 그다음에 위안화 결제 CSM, CIPS, 엠브리지 이런 거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이런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국이 미우나 고우나 진짜 중국 싫다, 중국 망해라 이렇게 하는 유튜브들이 엄청 많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존 버나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우파 사람들한테도 욕을 엄청나게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어쩌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오고 있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의미를 좀 보자면, 이 페트로달러의 기원과 달러 패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오늘날 달러 패권은 이 1970년대 이 브레튼 우즈, 맨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브레튼 우즈 붕괴, 이거 금투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웠습니다. 그래서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이 비공개 합의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공고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이런 얘기죠. 당시 사우디는 원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만 청구하고 그 잉여 달러는 미 국채를 매수를 하고 미국 자산에 재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왕정 체제 이 안보 보장과 무기 공급,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후 중동 오펙 산유국들이 이를 따라하면서 국제 원유 거래의 사실상 100%와 상당수의 원자재가 이제 달러로 결제되고, 그다음에 세계 무역과 외환 보유 준비 자산을 달러로 쓰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러한 전쟁으로 미군 기지가 다 박살이 나고 미군 기지가 이제는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미국한테 안보 보장이 안 되면 달러와 미국 국채를 사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위안화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금이랑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미국이 이제는 안보를 보장을 못 해주면은요 페트로달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전쟁과 이 페트로 위안의 논의는 왜 나왔냐? 최근 유럽계 은행과 아시아 언론은 이 이란 전쟁이 중동에서의 이 미국 안보 보증을 악화, 여기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제는 우리 안보를 보장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중국 위안화 기반의 이 페트로 위안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이란은 이 상당수의 이런 석유와 가스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 있고 루블이나 리알 이런 걸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걸프 국가들도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 대금이나 그다음에 원유가스 이런 거를 비달러 이 위안화로 이미 사우디는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수치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국은 이제 상하이 석유가스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는 위안화 표기 원유 선물과 현물을 거래를 하고 있고 이걸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CIPS와 엠브리지 같은 이 대체 결제망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지금 스위프트 제재나 이런 거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결제가 이미 인프라가 확보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점점 가입국을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UAE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 현재 위안화 기반 석유 거래의 절대 규모는 여전히 달러에 비해 미미하지만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이 제재 대상뿐만 아니라 사우디, UAE처럼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인 이 산유국들이 이제 위안화 석유 거래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는 점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특히 UAE는 이 두바이, 아부다비를 이 글로벌 금융 허브, 그다음에 물류 허브로 키우는 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달러의 의존도를 이제 점점 줄인다고 하면, 달러로 원래 의존했거든요. 근데 전쟁과 제재, 그다음에 정책 갈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막히는 리스크가 실제로 이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줄이고자 이제 페트로달러를 점점 줄이고 위안화 거래를 늘린다고 하면요, 이게 지금 페트로달러의 일방성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드는 지금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거래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위안화 기축 통화를 하겠다 하면은 중국도 트래핀 딜레마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트리핀 딜레마에 영어에 제가 좀 약해서, 트리핀 딜레마는 이 기축 통화는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뿌려야 되면은 재정 적자를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 적자를 해야 돈을 다 뿌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유나 많은 걸 수입을 해주고 위안화를 뿌려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중국은 10년까지만 해도 무역에서의 위안화 사용 비중이 미미했으나 20년대 들어 이제 교역 파트너와 통화 스와프, 그다음에 위안화 청산은행, 제가 저번에 이제 쿤눈은행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CIPS 위안화 결제망을 통해 교역 결제의 위안화 비중을 빠르게 늘려왔고, 그다음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이 대외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50%를 넘고 철광석, 그다음에 귀금속, 곡물 등 이 일부 원자재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이 2배로 뛰었다. 그리고 희토류도 이제는 위안화 결제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브릭스 플러스 확대로 이집트, 이란, UAE,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 나라들이 새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BIS에서 엠브리지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등 위안화 및 다중통화 기반의 원자재 결제 인프라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핀 딜레마가 이게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할까? 트래핀 딜레마는 여기 나와 있죠. 한 국가 통화가 이 기축 통화 역할을 하게 되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유동성,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뿌리기 위해서 이런 걸 공급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그 적자가 누적될수록 해당 통화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문제를 뜻한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이 복지 지출 확대, 그다음에 이후 쌓아온 재정 경상수지 적자 등을 통해 이 딜레마를 체험했고, 결국 1971년 금태한 정지와 브레튼 우즈 붕괴로 이제 이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지만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높은 부채 비율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국은 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내외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제 미국처럼 전 세계 위안화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감수하는 모델을 선택하기보다는 금과 원자재, 인프라,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방식으로 위안화 신뢰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해지는 게 기축 통화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다국화 통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위안화도 그 중에 하나고요. 달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되냐? 금이랑 원자재 이런 거를 패깅을 해서 얼마 있냐 이런 걸로 아마 그 나라의 이런 통화의 가치를 아마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기축 통화 시스템이 아마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는 역시나 금과 원자재 축적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자재 당신들의 문제라고 해서 크레딧 스위스 이 졸탄 포사르는 2022년 노트에서 서방의 제재와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되면서 향후 중앙은행과 이 국가는 달러 준비 자산보다는 원자재, 금 준비 자산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이거 그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원자재 당신들의 문제라는 표현을 썼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자, 금을 순매수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년에는 순매수량이 전년 대비 152% 급증해 1136톤을 넘기며 기록을 경신했죠.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에서는 여러분들 이건 뭐 맨날 제가 계속 10번을 반복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달러 통화 등 자산이 줄어든 반면 아시아 중심으로 금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계속 그걸 모아가고 있고 카타르, 이라크, UAE 같은 주요 산유국들도 상위 금 매수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는 달러 결제명에 대한 제재 동결 리스크를 이런 걸 인식한 국가들이 결국에는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가는 미국이 이걸 막아버리면은 제재를 받겠다. 그러면은 금이랑 다른 통화도 안전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걸, 그래서 금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육화가 계속 되고 있다. 이 현상은 제가 매번 이슈를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금값 요즘에 막 지금 주춤하긴 하지만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달러가 망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특히나 이제 비서방 국가들이 더 많이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그다음 브릭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다국화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 유럽까지도 이거에 동참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보면은요, 이제 은을 3월 달에 엄청나게 모았잖아요. 이거 따로 제가 영상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이요, 여러분들 지금 3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 836톤의 사상 최고치의 은을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 10년 3월 평균 있잖아요. 이 306톤의 3배 가까이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이건 보니까요, 은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랑 산업용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 2달 동안 790톤 이상의 이걸 수입을 해서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래도 중국의 이런 은 수요가 계속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 재고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문인데, 이 태양광이 미친 듯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태양광 투자도 알아봐야 됩니다. 태양광, 배터리,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뜰 거예요. 왜냐? 지금 이런 중동 사태를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쪽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ETF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금도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는 거 맞고요. 은도 투자하는 게 맞지만 ETF도 저희가 다른 이런 산업 자체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중국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 이런 가격은 오히려 상하이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해외 물량을 더 빨아들이고 있다. 지금 그래서 금과 은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제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은은 이런 산업용 수요 때문에 더 이제 중요해지는, 이 히토리처럼 뭐 히토리 버금가게, 그러니까 뭐 히토리만큼은 중요해지지 않겠지만 히토리만큼 조금 더 중요해지는 이런 원자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투자 용도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탄 포사르는 이 브레튼 우즈 3.0 담론에서 앞으로 세계는 이 돈의 이 4가지 가격,
그러니까 이자율, 환율, 물가, 자산 가격에 더해 외환운임, 그다음에 보호 비용, 제재 리스크 등 이 안보 비용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런 체제로 갈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단순히 금융자산, 이 달러 국채 수급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원유, 가스, 구리, 곡물 같은 이 실물 자산의 이 실물의 생산, 운송, 보호가 이제는 통화 체계와 이 자본 흐름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자재가 중요해지고 있고 지정학적 위기가 더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페트로달러의 균열, 그다음에 페트로 위안의 시도,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이 금, 원자재 매수, 그다음에 중국의 은, 산업금속 수입의 증가는 모두 이제 실물 자산이 통화 체계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텅스텐으로도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텅스텐이 이 전략 원자재로 이렇게 또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독점과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거든요. 텅스텐의 세계 생산의 80%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는 대표적인 전략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나 텅스텐이나 뭐 은이나 이제는 막 중국이 다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공구강, 그다음에 방탄 소재, 항공우주, 그다음에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에 이 필수적으로 텅스텐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기준 중국의 광산 생산량은 약 6만 3천 톤으로 전 세계의 이 80%를 차지한다. 베트남과 러시아가 각각 2에서 4% 수준의 뒤를 잇는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 정부는 24년, 25년 연속으로 텅스텐 광산 채굴 쿼터를 축소하고 25년에는 텅스텐을 포함한 25개의 희귀금속, 이 희소금속이죠. 이거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해 APT, 이 중간재 수출이 사실상 막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텅스텐 가격은 12년 만에 고점을 기록했고 서방의 이 방산, 공구, 반도체 산업에서 공급 부족이 우려가 커지면서 텅스텐을 이 크리티컬 미네랄, 그러니까 핵심 전략 자산이죠. 핵심 원자재 이걸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은은 이미 전략 자산으로 전략 원자재로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진짜 텅스텐도 중요해지면서 서방에서는 이제 디리스크랑 그다음 비중국 공급원의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히토류도 그렇고 텅스텐도 이렇게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폐광된 이런 울진에 있는 광산을 다시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게 지금 디리스크 비중국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과 은이 당연히 중요해지면서 구리, 리튬, 니켈, 텅스텐 이런 원자재들도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친환경 전환, 그다음에 군사, 방산 이런 수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공급 부족, 슈퍼 사이클, AI 이런 사이클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과 다수 리서치 기관은 에너지 전환과 재무적 억제 이거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속에서 이 수년, 그다음에 10여 년간의 이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 수준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금과 은과 같은 이런 전통 기금속뿐만 아니라 텅스텐 같은 전략금속, 구리, 우라늄, 히토류 이런 하드 에셋, 그러니까 원자재죠. 원자재 전반이 이 달러 자산에 대한 해지 수단이자 지정학적 리스크 시대의 핵심 테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달러 패권이 바로 무너지냐? 그건 아니고 서서히 10년, 20년 서서히 줄어드는데 무너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트럼프가 더 빠르게 가속화시켜주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시작되면서 다각화 시대가 열리고 위안화 거래가 늘어나고 금과 원자재 거래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위안화, 금, 원자재, 그다음에 지역 통화 이런 데가 지금 얽혀버리면서 다극 통화, 그다음에 결제 질서가 현실적인 이제 옵션으로 아마 더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가 오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요, 단일 통화, 단일 채권, 그러니까 달러와 미 국채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기보다는 저는 이거 줄일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선진국 통화, 뭐 위안화가 있겠죠. 가장 뛰는 거는 그리고 금, 그다음에 주식, 실물 자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점점 다극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국장도 있기 때문에 국장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미국 비중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시총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본만 들어와도 국장이 엄청나게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실물 자산, 원자재 등과 같은 이런 분산을 통해서 통화 제재 변화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지금 전략으로 뭐 큰 손들도
세력들도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저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저도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금이랑 그다음에 주식은 뭐 이제는 미국 주식을 좀 줄이고 그 국장이랑 국내 증시랑 그다음에 중국 주식을 예전부터 저는 계속 늘려오고 있었죠. 그렇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 제가 좀 별로 없어서 이제 점점 더 늘려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금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비중으로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금은 지금 중앙은행과 국가가 실제로 매입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준비 자산이자 통화 결제 시스템 재편 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안전 자산이라는 점에서 장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고려할 만하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핵심이다.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 그리고 은도 똑같아요. 구리, 텅스텐, 리튬 이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리튬도 배터리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 구리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금과 은이다. 다른 거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뭐 미국이 무조건 뭐 최고다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99%지만 1%의 존 버나드의 얘기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셔서 이쪽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드리자면 지금 UAE의 위안화 석유 거래 언급은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을 넘어서 이 페트로달러 체제의 균열과 그다음에 위안화, 다중통화 이런 결제망의 부상, 금은 원자재의 전략자산화라는 이런 흐름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안화 통행세를 걷는다. 이게 지금 점점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해왔지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수면 위로, 수면 아래 있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란 전쟁 이후로 수면 위로 이제는 대놓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는 달러 패권의 즉각적인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향후 이제 10년, 20년 동안 통화 결제 준비자산 구조가 이제 다극적이고 실물 자산이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엄청나게 높다. 저는 뭐 거의 100%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와 이 정책 당국은 이 흐름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를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실물 골드바나 실물 실버바 이거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거 왼쪽 하단에 영상 하단에 제품 보기 링크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요 볼 수가 있어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시세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링크로 또 들어가셔서 이게 쿠팡인데 다른 거 사주셔도 되거든요. 저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다흑화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다. 그런 제가 레퍼토리로 매번 이슈들을 읽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파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